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관수 TV 시사 통통입니다. 입추도 지냈는데 더위가 영 안 물러나죠? 너무 덥습니다. 요즘 날씨를 닮았는지 전국도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날씨는 제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시간이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오겠죠. 그런데 이 끓어오르는 전국은 언제쯤 냉정을 찾아 제자리에 안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9번째인데요. 무슨 금메달 레이스라도 지금 펼치는 건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입법권을 이렇듯 깡그리 무시한단 말입니까? 입법권은 국민의 명령인데요. 겁이 없어도 한참 겁이 없는데 도대체 이 광경을 언제까지 참고 지켜봐야 하나요? 아마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순간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제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9번째이고 법안 건수로는 19번째가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서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수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제2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궤변을 늘어놨네요. 다음입니다. 윤 대통령이 또 한 건 했죠. 국방장관의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을 했어요. 안보실장에는 신원식을 지명했는데 완전히 돌려막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실 처장을 지명했는데 일각에선 올 것이 왔다는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학도호국단 단장이었다고 합니다. 1977년 두 사람은 처음 만나 악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앙일보의 윤의 사람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윤 대통령은 2020년 만나서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당시 직무정지로 야인 생활을 하던 윤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가 사회 각계 인사들을 소개해줬고 이후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고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캠프를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합류한 1호 멤버도 김 후보자였다고 합니다. 김용훈 후보자는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으로 용산시대를 주도한 인물로 꼽히기도 한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자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NSC를 연 적도 없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인도 잘 안 되는 방사포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는 윤 대통령의 국방 공약의 대부분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그러나 하사보다 월급이 많을 경우 야기되는 불균형과 박탈감, 예산 등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당장은 경호처장이고 다음은 국방장관이라는 그 예정된 수순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말이 떠들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방인사 정책마다 등장하곤 했었는데, 2022년 캠프 국방정책자문단 중에 한 명으로 이른바 김용현 사단이었던 예비역준장 조아무개 씨를 국방부 인사계획관에 내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정석 국방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국방부는 채용 절차를 돌연 중단하기도 했선도 있었고요. 김 후보자가 경호처장으로 근무할 때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법을 개정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경호한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 회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논평까지 나왔었죠. 경호처의 몸집 불리기와 강한 경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강성희 국회의원을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고 나가거나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 입틀막 했다는 거죠. 과잉 경호 논란도 불거졌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쏟아져 나오는 때가 그때였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야당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강행할 것이라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박정희 때 차지철을 다시 생각나게 할지도 모르지만은 글쎄요. 그러고 나서 그 후 종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이종천 광복회장이죠. 윤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반역자들이 일우익과 내통을 해서 지금 의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촌평을 내놨군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구분하자던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믿었으나 김용석 독립기념관장 등 국책기관장의 류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일련의 인사를 들어서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경축식 불참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현재 류라이트 등을 반역자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해서 전전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면서 경축식 불참은 밀정들의 음모에 맞서는 독립운동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우선 독립기념관장을 포함한 국책기관의 일련의 인사사태는 정부가 1948년 건국절을 하자는 의미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는 건국절이 되면 우리가
전전의 일본의 피해를 모두 하루아침에 날려보내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모두 정당화, 합법화해주는 일이라면서 1948년 전 일본의 한반도 침탈 시기에 강제로 맺은 을사늑약이나 한일 강제 합병 등을 모두 합법화시켜 주자는 논리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회장은 심판 뉴라이트들이 1948년 건국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나라가 없다고 계획을 꾸미고 있으니 건국절은 일본의 침탈을 합법화시켜주는 매국적 행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회장은 우선 독립기관장을 포함한 국책기관이 1년의 인선사태는 잠깐 중복이 된 것 같네요. 김영석 독립기관장이 왜 일제 식민지가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느냐는 기자 질의에 손기정 선수가 한국 태극기를 붙이고 나왔냐고 반문한 것을 두고 이 회장은 참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당시 손기정 선수는 우리가 주권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일본 국적으로 나갔지만은 시상식에서 꽃다발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렸고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이 사진을 냈다가 정간당한 피나는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독립기념관 관장한다는 사람이 류라이트의 깃발을 들고서 일본 국적이 당연하다고 강변하는 것이 어찌 매국이 아니겠느냐고 성토했습니다. 이 회장은 류라이트를 밀정이자 독립운동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심판 밀정으로 규정하면서 청와대 근방 대통령 주변의 밀정들이 이 연극을 꾸민 것이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회장은 용산에서 광복절 행사에 어떻게 하면 나오겠느냐고 해서 대변인 시켜서 우리는 건국절을 시도한 적이 없다. 건국절은 우리 정책이 아니다. 우리 정부 하에서는 건국절 시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회장은 가증스러운 일이 있다면서 류라이트들이 대개 일본 우익에 자금을 지원받아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일본 돈에 매수된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하는 동안 일본에 얼마나 아첨을 했는지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이완용도 눈뜨고 볼 수 없는 형편없는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매국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종찬 회장님 이제 철이 나십니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의 옆에서 출마 선언을 지켜봐주던 아들의 친구 윤석열이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종찬 광복회장님, 전부 물리쳐버리고 정권 타도에 앞장서 투쟁하실 생각은 꼭 안 드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종찬 광복회장님 고민이 느껴지네요. 이종찬 회장님도
윤석열 정권 창출에 일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입에 담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심 후보자는 오늘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검찰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검찰 내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 중이라 후보자로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은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 구성원 개개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떡검, 개검으로 더 씌워진 아니 검찰 독재 정권으로 묘사된 이 시국에 총장 내정자의 섣부른 각오는 곧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맹종하는 사냥개가 아니라 명실공히 인권을 지키고 민주적 절차를 찾아 독립된 주체로 고고한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검찰총장의 위상을 기대하는 것은 허무한 기대 난망이고 절벽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만들어진 카테고리 안에 윤석열 정부의 맹견을 자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검찰총장 내정자, 정말로 고고한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검찰총장이 될 수는 없을까요? 백골난망이지만 기대해 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봉주 사건이 부글부글 끓었죠. 그는 암덩어리 명팔이 잘라야 이재명 비명 논란에는 과장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이재명 팔이 무리들 뿌리 뽑겠다, 아주 작심 비판했는데 누군지는 말을 아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누구냐고 하니까 이 얘기 듣고 발끈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발끈하는 사람이 엄청 막했네요.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이제 명팔이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는데요. 8.18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향해 가면서 정 후보에 대한 공세가 심해지고 이른바 명심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의중이라는 얘기인데, 후보들에게 밀려서 경선 누적 득표 순위까지 내려앉자
암덩어리라는 거친 표현까지 섞어가면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정 후보는 작심한 듯 절제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우리 내부에 있다면서,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면서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명파리 무리들을 방치하면 통합도 탄핵도 전국 탈환도 어렵다고 강조를 하면서, 비판 대상으로 삼은 무리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보고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네요. 다만 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 비방 논란에 대해서는 진위가 과장됐다고 해명을 했고요. 최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정 후보가 이 후보 전대 개입에 대해 화가 났다면서 이 후보에 대해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죠. 정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한 애정이나 당 유력 주자에 대한 믿음은 예전에도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밝힌 개딸과의 결별, 혁신의 해산 촉구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선거가 끝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말을 왜 아껴야 되죠? 바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없나요? 친이계 이재명계는 발끈했는데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은 제가 이재명 팔이 제일 많이 한 정치인이라며 누구를 친명파리로 악마화해서 공격하고 매장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부터 밟고 가셔야 할 것이라고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 후보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운영진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정 후보에 대한 카페 내 비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정봉주는 누가 뭐래도 중견 정치인이죠. 그리고 인기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비록 국회 선수는 초선이었었지만은 BBK로 투옥도 된 바 있었고 낙검수 등 허락으로 인기인의 반열에도 오른 명망가라 부를 수 있죠. 셀럽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보여준 작금의 행태는 너무 구질구질하고 역겹기까지 하죠. SBS 라디오에서 박원석 전 의원의 속칭 전원에 의한 잡다한 구설 전원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비겁하고 졸렬하다고 느껴지는데, 한마디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 나의 뜻이 너무 확대 재생산됐다, 여하튼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누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근신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겠다. 좀 이런 쯤으로 언급만 했어도 일종의 해프닝으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분노로 지금 정봉주의는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한 줄의 글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데 한 줄의 글이나 말로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었던 사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끙끙이 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자기를 곤경에 처하게 만든 그 박원석 전 의원, 왜 그는 힐난하지 않습니까? 왜 남의 얘기를 공적 방송에 나가서 되지도 않은 오해받을 얘기를 하느냐? 박원석 의원 잘못했다. 내 의사를 잘못 전달했다. 행동이 너무 경솔하다 정도는 항의를 해야죠. 지적을 해야죠. 그리고 그 장소에는 알만한 정객들이 서너 명 더 있었는데 그야말로 정봉주를 안주 삼아서 히히덕거렸어요.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면 더욱 쉽게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민주당 당원들의 노기를 잠재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내부의 총구를 겨누는 양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잠재된 어떤 내면이 있는 게 아닐까요? 아리숭하고 참으로 기괴합니다. 두고 봐야죠. 네. 오늘도 저희 시사통통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힘이 나겠습니다. 무더운 영천에 정말 건강 주의하시고요. 콜레라가 다시 재창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건강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뵐 때까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